안녕하세요. HR플릭스 퇴직연금 모집인 시험 대비 최종 정리 강사 김명선 논문사입니다. 본 강의는 총 6강으로 구성된 퇴직연금 모집인 시험 대비 강의입니다. 강의 목표는 첫 번째, 시험 직전에 중요한 내용을 한 번 더 복습하여 전 범위 핵심 내용을 숙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각 요약된 내용과 관련된 문제포리를 제공하여 변형 문제 적응을 도와 합격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본 강의는 인터넷 및 집체교육 때 활용했던 교재를 기반으로 총 6강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순서대로 퇴직연금의 기초, 종류, 사용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의 책무, 퇴직연금 모집인, 도입 및 운용, 세무 회계 처리에 관해서 요약과 문제풀이를 제공하는데요. 개인적으로 보강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먼저 수강하셔도 좋겠습니다. 제1강은 퇴직급여 기초에 관한 강의입니다. 1강은 퇴직급여의 기초, 관계법령의 기본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시험 범위 중 가장 기본적이고 쉬운 내용이나 문제를 꼬아서 낸다면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교환 오른쪽 상단 교재 페이지 표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환 오른쪽 위에 노란색으로 표기된 것은 인터넷 교육용 교재 페이지고요. 주황색으로 표기된 부분은 집체교육용 교재 페이지입니다. 교재 표기는 각 교환의 구체적인 내용을 편리하게 찾도록 한 부분이고 강의 순서와 교재 순서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교재는 2025년 기준으로 이전 또는 이후 교재를 가지고 계시다면 정오표를 참고해 주세요. 그럼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절 퇴직급여 및 연금제도 기초. 퇴직급여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제도로 사용자의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신설사업장은 사업장 설립 후 1년 이내로 퇴직연금제를 설정해야 되는데요. 벌칙 규정은 없습니다. 퇴직급여의 종류는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기금제도가 있습니다. 퇴직금제도는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지급하던 종전의 제도를 의미하고 퇴직연금과 기금제도는 모두 퇴직연금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 제도의 특징에 대하여는 2강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직급여 제외 대상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와 사주 평균 일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인 미만인 자는 제외됩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푸실 때 미만, 이하, 초과, 이상 등 용어에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미만과 초과는 숫자를 불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15시간 미만, 15시간 초과라는 표현은 15시간보다 작거나 큰 것으로 15시간은 빠집니다. 반면 15시간 이상, 15시간 이하라는 표현을 쓰면 둘 다 15시간이 포함됩니다. 그럼 다시 예시를 볼까요? 아까 제외 대상이 소정근로시간 일주 15시간 미만인 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말은 15시간부터는 퇴직급여 적용 대상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예시 문구는 이하인 자로 15시간이 포함되어 버립니다. 따라서 이런 근로자는 퇴직급여가 적용됩니다. 두 번째 예시 문구도 같은 맥락에서 1년 365일 미만은 364일까지죠.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퇴직금 제도에 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은 퇴직연금 모집인 검정시험을 준비하기 때문에 과거 퇴직금 제도에 관한 부분을 자세히 공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일부 암기가 필요한 내용이 있어 준비했습니다. 퇴직금 제도가 5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전면 적용된 것은 2010년입니다. 5인 미만이라고도 하고 4인 이하라고도 해요.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이하, 미만 이런 용어로 만드는 함정에 주의하세요. 산정은 평균 임금으로 합니다. 평균 임금은 직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요.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되고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면 중간정산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이 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시작부터 별표를 쳐놨어요. 이건 날짜까지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2005년 12월 1일이죠. 연금 개시는 55세 이상, 10년 이상 가입자입니다. 단, IRP는 10년 조건이 없습니다. 각 퇴직연금 종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 강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제도 도입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 제도는 사내 적립을 하다가 근로자가 퇴직 시에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기업이 도산을 하게 되면 근로자는 도산 퇴직금 한도인 최종 3년간 퇴직금만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 퇴직연금은 사회 적립이 되기 때문에 기업 부도 상황에서도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는 경우 퇴직금 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근로자의 근속 연수는 길어지지만 퇴직금은 적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퇴직연금 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시험에 대비하실 수 있게 화면과 같이 출제 확률이 높은 주요 영역을 정리했습니다. 퇴직연금제도 도입일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일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어 나올 수 있으니 유의해 주세요. 퇴직연금 설정 의무기간은 1년입니다. 이런 기간이 나오면 반드시 숙지해 주세요. 벌칙 규정이 없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벌칙 규정이 있음이라고 거꾸로 문제에 나올 수 있겠죠. 그 외 화면에 중요한 날짜들을 정리했으니 기억해 주세요. 퇴직연금 3층 보장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의 3층 보장 체계는 1층 국가보장, 2층 기업보장, 3층 개인보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1층은 국민연금, 2층은 퇴직연금, 3층은 개별 근로자가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따로 가입하는 연금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은 자영업자도 임의 가입 가능합니다. 특수직역연금의 경우 1층과 2층이 합쳐진 제도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각 연금의 도입 순서를 보면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의 순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연도는 참고용으로 기재한 것이니 암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1층에서 3층에는 포함되지 않는 0층 개념으로서 공공부조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이에 해당합니다. 공공부조는 기초연금이다. 이 정도로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볼까요? 제1절에 해당하는 문제를 4개 가져와 봤습니다. 강의는 문제를 먼저 보여드리고 해설을 하며 정답을 맞추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문제가 공개되면 화면을 잠시 멈추고 문제풀이를 한 후 강의 재생을 클릭하는 방식으로 함께 문제풀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습 문제 1. 퇴직급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강의를 일시정지하고 일단 문제를 풀어보세요. 이제 문제풀이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1번. 2005년 12월에 우리나라에 어떤 제도가 도입됐죠? 퇴직금 제도인가요?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2번 보실게요. 2012년에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제한했는데 그럼 그전에는 중간정산이 불가능했을까요? 그 반대입니다. 너무 자유로워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는 일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제한 규정이 신설된 것입니다. 3번을 볼까요? IRP 이전 의무가 도입된 시기 2022년 4월이 맞나요? 네, 정답은 3번이죠. 4번 마저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함정 문제로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퇴직연금제도 설정을 안 하면 벌칙이 있다고 했나요? 벌칙 규정은 아직까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문제풀이를 해봤는데 할만하시죠? 곧바로 두 번째 문제풀이를 해보겠습니다. 퇴직급여제도 도입이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된 시기는? 강의를 일시정지하고 문제를 먼저 풀어보세요. 이제 문제풀이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퇴직급여제도가 전면 적용된 시기, 아까 제가 별표 쳐드렸죠? 정답은요? 2010년입니다. 문제는 여러 방식으로 나올 수 있는데요. 모든 사업장에 확대한 시기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5인 미만, 아까 미만 이하 이런 말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죠? 4인 이하는 5인 미만이랑 같은 말이겠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전면 도입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용어 때문에 이렇게 쉬운 문제를 틀리면 안 되겠죠? 그럼 다음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강의를 일시정지하고 문제를 먼저 풀어보세요. 이제 문제풀이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여러 개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하나씩 볼까요? 1번. 중도 인출 사유에 해당하면 가능한 게 맞죠? 맞는 내용입니다. 이런 건 문장 끝 부분을 잘못 봐서 쉬운 문제를 놓치는 일이 없어야겠죠? 2번을 볼까요? 연금 수령 조건이네요. 몇 년 이상이라고 했죠? 10년이었죠? 이런 연도, 기간은 꼭 암기해 주세요. 3번을 볼게요. 5인 미만 사업장은 퇴직연금 도입이 불가능한가요? 아니죠. 성립 1년 이내 퇴직연금 설정 의무가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벌칙 규정은 없습니다. 4번 볼게요. 15시간 미만 제외되나요? 네, 제외됩니다. 이렇게 두 개가 정답이었어요. 이 문제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 고르는 문제의 변형입니다. 풀이 방식이 똑같으니 이렇게 틀린 것을 지워가며 풀면 되겠죠? 마지막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다층 연금 제도에 관한 문제풀이입니다. 강의를 일시정지하고 문제를 먼저 풀어보세요. 이제 문제풀이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맞는 건지 틀린 건지도 꼭 잘못 봐서 억울하게 틀리는 경우가 있는데 주의해 주세요. 문장 끝부분에 동그라미를 치는 것도 좋은 전략이겠죠? 1번 볼게요. 퇴직연금 몇 층이죠? 2층 맞습니다. 기업이 설정하는 퇴직연금은 2층이죠. 2번 볼게요. 특수직역연금 아까 몇 층이라고 했죠? 네, 맞는 말이죠? 3번 연금 도입 순서 문제입니다. 국, 개, 퇴 순서죠. 맞는 말입니다. 그럼 정답은 4번이겠죠? 볼게요. 국, 개, 퇴 순서였으니 개인연금이 아니라 퇴직연금이 가장 나중에 도입됐습니다. 여기까지가 퇴직연금 제도의 기초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문제가 나오면 놓치는 안 되는 기본 문제에 해당하니 한 번씩 복습해 보세요. 제2절입니다. 이번에는 관계법령의 기본 개념을 가볍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관계법령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근로기준법을 의미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의 기본 개념을 보시겠습니다. 사회보장 취지의 현실화, 즉
노후 생활 보장 목적의 입법입니다. 점점 저금리 시대가 되면서 은행 이자만으로는 노후 생활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도입되었습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전면 적용일은 2010년 12월 1일입니다. 중요해서 강조하는 것이니 꼭 암기해 주세요. 적용 제외 대상 또는 사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가구 내 고용활동, 특별법 적용자, 초단시간 근로자. 해외 국내 기업과 국내 외국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속지주의라고 어느 위치한 지역의 법을 따르는데요. 해외 국내 기업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했다면 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고 지사가 나와 있다면 해외에 있는 것으로 봐서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국 기업도 마찬가지로 해외에 법인을 설립했다면 그 나라 법을 따르는 것이라 적용이 안 되고 해외에 지사가 나와 있다면 한국에 있는 것으로 봐서 법이 적용됩니다. 이렇게까지 어렵게 나오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꼬아서 내기 쉬운 부분이니 100점을 누리신다면 알아주시면 좋겠죠. 다음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 4대 원칙입니다. 첫째, 통화불 원칙. 화폐로 지급해야 합니다. 대신 물건으로 줄 수 없습니다. 둘째, 직접불 원칙.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고요. 근로자 명의의 계좌이체는 직접 지급한 것과 동일합니다. 셋째, 전액불 원칙. 법령에 따른 원청 징수 금액을 제외하면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근로자가 상계 처리에 동의하면 빼고 지급은 가능합니다. 마지막 넷째, 정기불 원칙.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하는데 퇴직금은 후불 임금 성격으로 정기불 원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된 모든 금품을 의미하는데요. 임금 총액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은 숙지해 주셔야 합니다. 인터넷 교육용 교재 49페이지에 있는 표와 같은 내용입니다. 미리 주기로 결정되는 것은 모두 포함되고요. 갑자기 주는 것, 예를 들어 경영성과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최근 경영성과금을 포함한다라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시험 대비 목적으로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파견수당, 경조사비는 임금으로 보지 않고요. 실비 변상의 성격을 띠는 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비 변상적 금원이란 실제 식사하고 영수증을 주면 처리하거나 교통비 영수증 처리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반면 매달 식비, 교통비라는 이름으로 10만원, 20만원씩 일정 금액을 밥을 먹었는지 걸어서 출근했는지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고 지급했다면 임금에 포함됩니다. 임금이냐 아니냐를 따져야 하는 이유는 임금이어야 퇴직금 산정 기준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산정 방식인데요. 평균 임금 산정 기준을 숙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이 기준인데요. 이때 3개월은 휴일이 포함된 개념입니다. 1개월을 초과하는 임금은 12개로 나누어 3개월치를 포함시켜서 계산합니다. 평균 임금 산정 방식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도 법정 퇴직금보다 금액이 큰 경우 유효합니다. 이건 퇴직금, 퇴직연금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음은 평균 임금 산정에 포함 또는 제외되는 기간입니다. 가급적 암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리면 평균 임금 산정에 포함하면 평균 임금이 적어지는, 즉 급여가 작아지는 날이 보통 제외됩니다. 보시면 수습기간, 휴업기간 이런 식으로 급여가 적어지거나 0이 되는 기간이죠. 급여가 적어지는데 포함되는 기간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근로자 잘못으로 적어지는 기간이죠. 무단결근, 불법쟁의 행위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속 근로기간입니다. 근로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모든 기간을 의미합니다. 입사부터 퇴사일까지 다 포함될까요? 원칙은 모두 포함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길어지면 퇴직금이 길어지는 개념이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최대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헷갈릴 만한 걸 볼게요. 징계기간은 근로자가 잘못한 기간이지만 계속 근로기간에는 포함됩니다. 이 경우에도 불포함만 보시면 되는데요. 무단결근 빼야죠. 불법쟁의행위 기간 잘못했으니 빼야죠. 잘못한 게 아닌데도 빼는 특이한 기간이 있습니다. 바로 병역법 의무이행기간, 군대 간 기간인데요. 법령에 예외가 있어서 빼는 부분입니다. 함정 문제를 내기 좋은 부분이니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제2절 관계법령의 기본 개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퇴직급여 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모두 고르시오. 강의를 일시정지하고 문제를 먼저 풀어보세요. 이제 문제풀이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1번, 가구 내 고용활동 근로자. 맞죠? 2번,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근로자. 맞을까요? 틀렸습니다. 그냥 친족만 사용하면 안 되고 동거의 친족을 사용하여야 적용해서 제외됩니다. 3번은요? 365일만 근무하면 적용될까요? 네, 적용됩니다. 1년 이상은 1년을 포함하는 개념이죠. 미만이어야 미적용됩니다. 딱 1년부터는 적용됩니다. 4번, 일주 소정 근로시간이 딱 15시간인 근로자. 마찬가지죠. 15시간 미만이어야 적용되지 않습니다. 15시간부터는 적용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관하여 맞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강의를 일시 정지하고 문제를 먼저 풀어보세요. 이제 문제풀이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1번, 맞는 말일까요? 저금리 시대의 노후 보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고금리라면 은행 이자만으로 노후 보장이 가능합니다. 2번은 맞는 말일까요? 헷갈리죠? 3번이랑 같이 보면 좋겠네요. 2번과 3번 둘 다 맞는 말인지 볼까요? 법인 소재지를 기준으로 봐주시면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해외 회사가 한국에 법인이 있으면 적용됩니다. 외국계 한국 법인에 다니는 근로자분들도 모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해외에 파견 나가 있더라도 법인이 아니라 지사 형식으로 파견 나가 있는 경우 법이 적용됩니다. 이제 4번을 볼게요. 맞는 말인가요? 네,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다음 문제도 풀어볼게요. 임금 지급의 4대 원칙 관련 문제입니다. 강의를 일시 정지하고 문제를 먼저 풀어보세요. 이제 문제풀이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임금 지급의 4대 원칙 뭐였죠? 정기 지급, 직접 지급, 전액 지급, 통화 지급, 정직, 전통, 정직이 전통이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아요. 이상하게 하나 껴있죠?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쉬웠죠? 다른 유형으로 한번 볼게요. 퇴직금 제도에 적용되지 않는 임금 지급 원칙은 뭐가 있을까요? 강의를 일시 정지하고 문제를 먼저 풀어보세요. 이제 문제풀이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퇴직금은 언제 지급되는지를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퇴사할 때 지급되죠? 중간정상 사유에 해당할 때도요. 근데 정기지급 원칙은 매월 지급해야 하죠. 그래서 적용되지 않는 원칙입니다. 다음 문제도 볼게요. 다음 4가지 중
퇴직금 산정 기준에 포함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강의를 일시정지하고 문제를 먼저 풀어보세요. 이제 문제풀이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1번 금 5돈입니다. 현물 포함될까요? 현물은 불포함입니다. 2번 일괄 20만 원씩 지급되는 비과세 식대는 포함될까요? 네, 포함됩니다. 이름이 식대라고 무조건 불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비과세를 목적으로 일괄 지급되는 식대는 퇴직금 산정 기준에 포함됩니다. 3번, 4번 같이 볼게요. 포상금, 파견수당 포함되나요? 둘 다 전형적인 불포함 수당입니다. 이렇게 2절에 관한 문제까지 풀어보았습니다. 실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눠서 친절하게 나오지는 않겠죠. 이번엔 1강 통합 문제 풀이를 해볼까요? 통합 연습 문제 1번입니다. 퇴직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볼까요? 강의를 일시정지하고 문제를 먼저 풀어보세요. 이제 문제풀이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1번. 퇴직급여는 무조건 법에 정해진 산정 방식으로 산정해야 할까요? 금액이 더 크거나 같으면 유효합니다. 항상 무효는 아니에요. 2번 볼게요. 아까 퇴직금 제도는 재원을 어디에 적립한다고 했죠? 회사 내에 적립한다고 했죠. 그래서 부도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퇴직금 제도입니다. 3번 볼게요. 1년 이하 근로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나요? 미만은 불포함이라 발생하지 않지만 이하는 포함 개념이라 1년이면 발생하고 하루라도 모자라면 발생하지 않겠죠. 4번 볼게요. 외국인은 퇴직급여를 받을 수 없을까요? 국적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무비자로 일을 해도 발생합니다. 각각 적용되는 법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모두 정답이었네요. 이 문제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서 고르는 문제의 변형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를 풀어볼게요. 퇴직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강의를 일시정지하고 문제를 먼저 풀어보세요. 이제 문제풀이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1번, 정직기간은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 네, 됩니다. 2번, 쟁의행위 기간은 계속 근로기간에서 반드시 제외되나요? 불법 쟁의행위만 제외되고요. 적법한 쟁의행위는 포함됩니다. 계속 근로기간은 길수록 근로자에게 유리한 개념이라고 설명드렸죠. 적법한 쟁의행위는 법에서 보호받는 기간이므로 당연히 포함됩니다. 다음 3번. 퇴직연금제도 설정이 의무화된 해는 2012년이 맞나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 IRP 특례 적용 기준은요? 10인 미만입니다. 이하는 10인 포함이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 4번이 됩니다. 모두 고르라는 말이 없어서 어려웠죠? 실제 시험은 답이 여러 개인 것과 한 개인 것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으니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문제풀이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제1강을 마칩니다. 제2강은 퇴직급여 제도의 종류를 주제로 1강과 마찬가지로 핵심 이론 요약, 문제풀이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수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